16강은 올라갔지만 한 역대 조별리그 최다 실점 수모. 수비 붕괴 오른쪽 화살표 충격적인 이 실점. 대한민국 132. 말레이시아의 와르르 이대로는 우승 어렵다. 16강은 진출했다. 하지만 조별리그 성적은 최악이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5일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3차전에서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겼다. 이미 말레이시아전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의 3차전. 한국은 1승 2무 승점 5점 2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바레인이 2승 1패 승점 6점 2조 1위. 요르단이 1승 1무 1패 승점 4점 2조 3위로 뒤를 이었다. 점 3차전 상대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132위 말레이시아. 최근 아시안컵 4경기에 서단 한 골도 넣지 못한 2조 최약체다. 한국인 사령탑 김판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 요르단, 바레인을 상대로도 무득점으로 패했다. 하지만 바레인, 요르단을 상대로 3실점한 한국 수비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더 흔들렸다. 1대 0으로 앞선 후반 6분 동점골을 내줬다. 김민재, 바이에른 미는 이 한 차례 슈팅을 저지했지만 이어진 말레이시아 공격의 수비수와 골키퍼 모두 휘청였다. VAR을 통해 골 장면 이전 황인범, 츠르베나 즈베즈다 이 공을 뺏기는 과정에서의 파울 여부도 체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9분 뒤 다시 한번 수비진이 무너졌다. 설영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했다. VAR 후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역전골까지 허용했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프리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위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마지막 집중력까지 최악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 15분 말레이시아에 세 번째 골을 내주면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 조별리그 3경기 6실점. 한국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다 실점이다. 한국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다 실점은 1996년 아랍에미리트 대회 5실점이다. UAE와 1대1로 비겼고 인도네시아를 4대2로 격파했다. 이어 쿠웨이트에 0대2로 졌다. 1승 1무 1패로 8강에 진출했지만 이란에 2대6 충격적인 대패를 당한 대회다. 이후 조별리그 최다 실점은 2000년 레바논 대회, 2007년 동남아 4개국 대회, 2011년 카타르 대회 3실점이 최다다. 가장 최근 2015년 호주 대회와 2019년 UAE 대회는 무실점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어쨌든 16강은 진출했다. 하지만 수비진은 3경기 내내 안정을 찾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16강 한일전은 피했지만 이대로라면 64년 만의 우승은 그저 꿈일 뿐이다. 2. 수비 붕괴 오른쪽 화살표 충격적인 이 실점. 대한민국 132. 말레이시아의 와르르 이대로는 우승 어렵다. 후반 들어 순식간에 무너진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5일 카타르 알 와크라의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최종전 후반이 진행 중이다. 전반을 1에서 0으로 마친 클린스만호는 후반 들어 수비가 와르르 무너졌다. 후반 들어 실수가 계속해서 나왔다. 후반 6분 우리 진영에서 황인범이 상대와 부딪히며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공을 가로챈 말레이시아는 기회를 엿봤다. 파이살 할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김민재와 조현우를 침착하게 제치고 득점에 성공했다.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 파울 장면을 살펴봤지만 그대로 득점이 인정됐다. 앞선 두 경기에서 득점 없이 5실점했던 말레이시아의 이번 대회 첫 득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말레이시아의 역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영우가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의 발을 걷어찼다. VAR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아리프 아이만이 침착하게 성공시켰다. 말레이시아가 아시안컵 본선에 자력으로 진출한 것은 44년 만이다. 2007년 대회에서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 무대를 밟았다. 예선을 통해 본선으로 올라선 것은 1980년 쿠웨이트 대회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아시안컵 득점은 물론 본선 진출 자체가 어려웠지만 한국을 상대로 2골이나 뽑아내며 기세를 끌어올렸다. 3. 다이어 강제 데뷔. 후반 투입 오른쪽 화살표 평점 6.7점. 바이에른 뮌헨. 우니온 베를린의 1에서 0 진땀 승리.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 데뷔전을 치렀다. 절친인 해리 케인은 득점이 멈춰 고생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5일 한국 시간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의 1에서 0으로 이겼다. 직전 경기에서 베르더 브레멘의 발목이 잡혔던 바이에른 뮌헨은 빠르게 충격에서 벗어나 선두 추격을 이어갔다.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은 14승 2무 2패 승점 44점을 기록해 선두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 승점 48점과 격차를 4점으로 좁혔다. 이제 레버쿠젠과 경기수를 맞춘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기 승점 차이를 좁혀야 12년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달성할 수 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바이에른 뮌헨은 변함없이 주전을 내보냈다. 케인을 최전방에 두고 르로이 사네, 자말 무시알라, 킹슬리 코망, 레온 고레츠카, 조슈아 키미히, 라파엘 게레이로, 다요 우파메카노, 마티아스 더 리흐트, 콜라드 라이머,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로 선발 11명을 구성했다. 우니온 베를린은 이번 시즌 페이스가 좋지 않다. 지난 2시즌 동안 각각 5위와 4위를 기록하며 분데스리가의 새로운 복병으로 올라섰던 우니온 베를린인데 올 시즌에는 초반에 승점을 많이 잃었다. 특히 3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9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면서 총 10경기 무승으로 강등권 근처로 뚝 떨어졌다. 해가 바뀐 뒤에도 프라이부르크와 비겨 여전히 반등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바이에른 뮌헨이 크게 이기면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던 경기였다. 이를 의식하듯 바이에른 뮌헨도 전반 3분 키미히의 패스를 받은 사네가 운전해서 왼발 슈팅을 시도하며 포문을 일찍 열었다. 6분에도 키미히의 크로스를 더 리흐트가 공격 진영까지 올라와 헤더로 연결했다. 함께 공격에 가담한 우파메카노가 2차 슈팅까지 했지만 상대 골키퍼를 뚫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을 계속 퍼부었다. 수비수들의 과감함이 엿보였다. 전반 12분에는 라이머가 오른발 슈팅을 했고 18분에는 또 더 리흐트가 제공권을 활용해 머리로 슈팅했지만 골대를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 포지션 가리지 않고 슈팅을 퍼붓기 시작했다. 코망을 시작으로 고레츠카, 키미히까지 소나기 슈팅을 우니온 베를린에 했다. 전반 34분에는 게레이루도 올라와 슈팅으로 마무리하고 내려갔다. 전반이 끝나기 전까지 사네의 왼발 슈팅으로 우니온 베를린은 두들기던 바이에른 뮌헨은 추가 시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고레츠카의 중거리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 막혀 나왔고 무시알라 앞에 떨어졌다. 무시알라의 리바운드 슈팅이라면 골을 기대할 거리였는데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다. 전반 내내 15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일방적인 흐름을 보여준 바이에른 뮌헨인데 골을 뽑아내지 못했다. 결국 승부는 후반에 가려졌고 바이에른 뮌헨은 하프타임이 끝나고 부상을 당한 우파메카노를 빼고 다이어를 투입했다. 다이어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호스퍼에서 영입된 센터백이다. 토트넘에서는 느리고 판단력이 좋지 않아 4순위 센터백이었지만 김민재가 클린스만호에 차출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중앙수비수 보강 차원에서 다이어를 택했다. 우파메카노의 몸 상태가 마냥 좋은 게 아니어서 다이어 영입이 다행으로 여겨진 순간이었다. 계약 이면에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다. 케인이 다이어 영입의 에이전트 역할을 했다는 것. 실제로도 케인은 다이어를 여러 번 극찬했다.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자 케인은 다이어와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다이어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잘 안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를 영입하게 되어 기쁘다. 팀에 빨리 적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인이 영입 배우가 된 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정들었던 토트넘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이 크게 작용했다. 케인은 토트넘과 잉글랜드 대표팀을 오가며 다이어와 오랜 시간을 보낸 선수였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의 다이어 영입을 적극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뮌헨은 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이어 영입을 발표했다. 케인의 바람이 이뤄진 것이었다. 이를 두고 말은 많았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건 훌륭한 움직임이다. 케인은 다이어에게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훌륭한 클럽인지 말해줬을 것이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이어는 축구를 하지 않았다. 토트넘 핵심 수비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도 말이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센터백이 부상을 당해도 풀백을 내세웠다. 다이어가 토트넘을 떠날 적절한 시기였다고 본다. 라고 덧붙였다.